주무셨죠? 자, 잘 쉬셨죠? 예, 이제 7번째 수용에 의한 소유권 유능기 보도록 하죠. 수용 있는 경우는 앞서 배울 땅을 보존 등기할 때 미등기 땅을 수용한 경우도 있고 등기된 걸 수용한 경우도 있더라.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수용권자가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돼 있고 등기된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돼 있는데 수용을 등기할 때는 이제 어떻게 등기하는지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잡아 드릴게요. 수용 있는 경우는 등기 신청할 당시에 원칙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수용권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경우 즉 관공서가 수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촉탁 등기가 예외 규정이에요. 그 원칙은 단독 신청하되 예외 규정은 촉탁입니다. 단독이라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나요, 없나요? 단독이면 권리자 혼자가 아니고 의무자 없죠. 그 의무자가 내야 될 등기 필증 낼 필요 없고 인감도 가져갈 필요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떤 걸 내야 되느냐? 내야 될 서류는 수용 있는 경우 원칙이 협의 수용이 원칙이다 보니까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협의 성립 확인서 줄여서 협의서를 낸다거나 또는 협의가 성립 안 하게 되면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재결서가 따라 나오는데 협의서 재결서를 내게 돼 있고 이거와 별도로 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따져보자고요. 등기 신청을 수용권자가 혼자 하래요? 소유자 같이 오래요? 혼자 가죠? 그럼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 제가 수용권자, 수용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돈도 안 주고 홀라당 등기부터 먼저 가져가면 별로 기분 유쾌하진 않을 테니까 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할 때 필히 내야 될 서류가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또는 보상금을 공탁했음을 증명하는 공탁서가 첨부가 되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럼 단독 신청하되 가져갈 서류는 협의서나 재결서 가지고 가고 보상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서면 또는 공탁서가 들어가야지 등기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등기 원인이 뭘까 그러면 말 그대로 등기 원인은 수용이 되겠죠.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일을 적는 것이 날짜가 되고 수용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은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지워버리는데 예외 규정이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권 말소 못하는 거의 경우는 일단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 전에 있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감을 좀 잡으시는데 다 소유권이죠. 다 소유권 등기를 의미하는데 수용 전인가요? 수용 후인가요? 수용 전이죠. 그럼 수용보다 취득이 빠른 선순위 소유권은 손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 놔둬야 돼요.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혹시 변경 등기 배울 때 기억하실라나? 변경 등기 배울 당시 권리 변경할 경우에 나이트클럽 물 좋은 때가 언제라고 배웠고? 그건 다 기억하시네. 주말이라고 배웠고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더라. 조용히 몰래 가자, 승낙 받고 가자.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그럼 보기 등기 방식으로 등기 실행할 때 옛날상 지우게 돼 있고 조등기로 하는 경우 옛날상 못 지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조등기 방식, 보기 등기 방식, 조등기니까 옛날 소유권 손 못 대게 돼 놔둬야 됩니다. 그 틀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조등기 방식은 옛날상 못 지우므로 놔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도 직권할 수 못하는데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유역지 수용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유역지가 수용되는 경우는 지역권 살아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지역권 배우게 되면 왠지 알게 되니까 지금 미리 지역권 배웠어요 혹시? 다 배웠어요 배우기는?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지금 그물이 크니까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지역권의 경우는 담보물권 통일성 중에서 지역권은 부종성 인정이 되고 수반성 인정이 되고 불가분성 인정해 주지만 물상대기성 인정하지 않는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수반성이라는 얘기는 유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 수반에 따라가다 보니까 유역지를 수용해서 이전 등기해 오게 되면 지역권은 수반에 따라가는 거지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요건 수반성 때문에 살아있다. 요건 나중에 지역권 배우면 더 설명드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한 권리 살아있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서 외울 사항은 두 가지 크게 외워 띄어서 하나는 지역권하고 또 하나 소유권. 소유권은 소유권의 어떤 소유권이에요? 네, 선순위 소유권은 직권말소 못한다. 이 두 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직권말소예요. 그럼 수용되기 전에 있던 저당권은 살을까 죽을까? 수용 전에 저당권 등기 직권말소. 그럼 수용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그러면 국가가 돈 받으려고 세금 채권이 있어가지고서 국가가 세금 받으려고 실행한 수용 전에 압류는 수용 전에 국가가 한 압류가 있대. 세금 받으려고. 이거 살을까 죽을까? 그 압류라고 쓸까 그럼 여기다 또? 그럼 압류는 살아야 죽어요? 직권말소입니다. 수용 전에 가압류도 직권말소. 이걸 모르면 수용 전에 압류 그러면 수용 전에 압류? 여기 이미 날라갔어요. 몇 개 빼고 다 직권말소. 크게 묶어서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말소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압류 직권말소 했나요? 국가가 돈 받으려고 압류한 거? 그럼 압류 국가가 한 압류가 직권말소 당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이익일까 피해일까? 왜 피해라고 생각했어요? 직권말소 당했으니까 좀 생각해 보자고. 국가가 돈 받으려고 압류한 게 있는데 그 돈이 나오려면 이 집이 공매가 되든 경매가 되든 팔려야 집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공매까지 안 가더라도 수용이 됐으면 보상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공매까지 안 가도 돈 나왔으니까 거기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말소당했다고 피해볼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은 직권말소 당하죠? 하지만 직권말소 당할 경우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물상대의 성질을 통해서 보상금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해볼 게. 직권말소 당하는 거 등기부만 정리하는 것뿐인 거지 권리가 피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다 구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책 따라가서 줄쳐놓자고요. 페이지 367페이지에서 수용이한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단독 신청할 등기가 원칙이고,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즉 관공서가 수용을 하게 되면 등기는 촉탁이 유의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용을 때 등기할 때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 사항을 제공해라. 왜? 살려놔야 되니까.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넘어가서 등기 실행할 때 A번은 빼고 B번의 경우 등기 원인은 수용이며 그 다음에 원인일자 수용 시기 즉 수용 개시일자가 됩니다. 첨부정보는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를 가져가게 돼 있고 이거 별도로 내야 될 서류가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공탁해서를 증명할 서류가 들어가는 것이 또 의무 규정이에요. 세 번째 대위신청이라는 얘기는 대위신청은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거기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 명인 표시에 등기 명인 또는 상속인에 가름하여 토지 표시 또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동그라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인데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이거는 상속 등기를 하란 얘기인데 앞서 배울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그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더라요. 반대로 사망한 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제가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뭐라고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이 수용을 해갔어요. 그럼 상속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상속이 빠르죠? 그럼 상속이 빠른 경우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야 돼. 안 넘기면 중간상략돼 버리니까. 근데 돈 받고 이사 간 제 입장에서 등기하러 올까요? 돈 받고 이사 갔어요, 딴 데로. 보상금 받아서. 등기하러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할 등기를 제가 안 하고 넘겨가게 되면 중간상략돼 버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할 등기,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해 주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상속을 대위 신청하라는 얘기는 뭐가 빠른 경우? 사망이 빠른 경우는 상속을 건너뛰지 못하다 보니까 수용권자 대위 신청까지 해주고 등기를 가져가라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할 때 직권말소하는 경우가 박스에 들어오는데 예외 규정 보니까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판에서 수용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고 수용 전에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고
수용 전에 상속받아 이전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소유권이니까 다 살아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오케이? 그 다음에 지역권 나와있죠? 지역권은 살아있는데 이 지역권이란 건 어떤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용된 걸 살아있더라 나오는데 그거를 뺀 나머지 다 직권말소예요. 그 묶어서 이 두 개 외우는 게 편해요. 직권말소 하는 거 그 많은 걸 외울래요. 이게 답이에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눠서 이거 보기가 안 돼요. 24회 때 다음은 수용할 때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것은 답이 얘가 24회 기출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는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기 네 개가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직권말소 하니까 수용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말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직권말소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요게 답이에요, 나중에. 여기까지는 요거는 그냥 보기로만 나와요. 답은 안 되고 답은 이거로 만들어요. 반드시 암기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말소 한단 통지는 생략하고요. 다음 페이지 합유의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합유란 것은 이제 잡아드리기 위해서 혹시 민법 공부할 때 공유와 합유 총회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여기서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보세요.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더라. 이 세 개 같이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합유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 요걸 알아야지만 여기를 뚫어요. 잘 보세요. 공유는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배웠어요? 법의 유래가? 로마법.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가나 보다. 네. 총유는 게르만법. 거의 유래가 됐는데 로마가 잘 살고 게르만이 못 살았습니다. 잘 살수록 뭐가 강해요? 이기주의가 강해요. 못 살수록 협동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유 공부할 때 대부분 다 단독이 많아요. 여기 대부분 다 떼거지예요. 오케이? 나눠지는 게 차이점인데 나중에 공부할 때 활용하실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두 가지의 경우는 두 가지는 둘 다 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있으면 뭐가 되고 공유나 합유가 되고 지분이 없으면 총유가 됩니다. 근데 지분 있는 것끼리 비교시키는데 지분이 있으면 공유와 합유예요. 그럼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고 처분할 수 없으면 합유입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는 반면에 지분은 처분이 금지가 돼요. 합유는 여기까지 비교했어요. 이걸 가지고 달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처분할 수 있으려면 지분이 얼마큼인지 알아야겠네요. 그럼 지분은 등기해라요. 합의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없으면 굳이 등기할 필요 없겠네요. 합의 지분 등기하지 않고 그냥 합의라고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을 자유로운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팔아먹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상속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공유 같은 경우 3명의 공유가 있다. 1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데 지분은 상속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원칙은 상속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합의 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고 등기 안 하다 보니까 이전 등기할 수가 없어요. 상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3명이 합의가 있다. 1명이 죽었죠?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이때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의는 무슨 등기하라고요? 왜 변경 등기할까? 이전 등기 못 하다 보니까 합의는 사망한 경우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체가 바뀌는 경우는 무조건 다 이전 등기예요. 근데 요 합의만큼만은 이전 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왜 이전 등기를 안 받아줄까? 변경 등기 안 받아줄까? 쉽게 하시면 되겠죠. 주인이 바뀌는 예를 들어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을로 매매 계약을 통해 바뀔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이유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 이 주인 바뀌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돼 있어요. 이전 등기가 돼 있는데 합의만큼만은 무슨 등기해라?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이전 등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여기는 이전 등기하느냐? 만약 이 집이 1억짜리로 가정하게 되면 취득세 세율이 얼마인가? 일반 세율이 얘 빼고
그냥 4%. 4%죠? 일반 세율로 간다 그러면은 1억짜리를 이전 등기하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400만 원 내야 돼요. 만약에 변경 등기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내면 될까? 건당 6,000원. 오케이? 그럼 10억짜리일 경우는 이전 등기하면은 4천만 원. 변경 등기 인정하면 건당. 그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다 무슨 등기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면 상속도,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도 이전 등기, 매매도 다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얘만은 이전 등기 못 하다 보니까 무슨 등기라? 변경 등기 하는 건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요걸 자꾸 내는 겁니다. 합의가 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또 달고 넘어갈 것이 이제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가능하죠? 처분할 수 있죠? 그럼 공유 지분,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수도 있더라요. 하지만 합의 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합의 지분 압류할 수 있을까? 공유 지분, 네, 압류도 가능해요. 가압류도 할 수 있더라요. 하지만 합의 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16회 문제에서 합의 지분 등기하나요? 안 하죠? 합의 지분 가압류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가압류 가능해요? 안 되죠? 합의 지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기출문제. 공유는 많이 공부했죠? 민법 공부할 때. 합의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으니까 여기서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특이하니까. 그래서 출발점을 다 외우면 좋은데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공유나 합의 둘 다 집어넣을 때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쭉 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공가히 외우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지분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 또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분이 있는 것끼리 예를 들어 3인의 공유를 3인의 합의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럼 공유와 합의로 바뀌는 경우 어떤 등기할 것이냐 문제예요. 공유와 합의로 바뀌는 경우 권리 변경 등기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색깔 똑같은 색깔이니까 합의가 공유로 갈 때는 어떤 등기할까? 변경. 똑같은 색깔이니까 무슨 등기해라? 변경 등기합니다. 색깔을 바꿔서 색깔을 바뀌면 옷도 바뀌어야 돼요? 답도 바뀌어야겠죠? 네, 그럼 공유가 총유로 온다거나 총유가 공유로 가는 경우 합의가 총유로 오는 경우 총유가 합의로 가는 경우 이때는 어떤 등기하느냐? 이때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공동소유 요 세 가지 가지고서 쭉 알고 넘어가시면서 요거를 따라보시면 요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모르고 여기를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부터 잡으셔야 돼. 자,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합의 지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합의도 지분은 이때 뭐만 지분이 없다? 총유만 지분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자꾸 틀려도 돼요. 자, 공유나 합의는 지분이 있고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대표적인 총유가 종중 땅. 지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분 만들게 되면 누구 죽었다 그러면 지분 등기하러 갔다 와야 되고 누가 태어났대. 지분 다시 등기해야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종중 땅은 즉 총유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분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네. 있죠? 네. 합의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없다. 그거가 쭉 달고 들어가시면서 내용 파악하시면 답이 떨어져요. 그럼 합의 지분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면 상속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체가 바뀐다거나 사람이 바뀌면 다 무슨 등기하더라? 합의 명인 변경 등기한다만 이해하시면 여기 책 볼 게 없는 겁니다. 책 들어가서 보자고요. 합의 등기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의 조합체로서 조합이라는 것은 동업하는 계약이라고 설명드렸고 물건을 소유할 때 공동 소유를 말한다 나와 있고 쭉 내려와서 맨 밑에 마지막 줄에 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찾았어요? 예,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데 지분이 있는데 등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등기하는 거예요? 있지만 등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무슨 등기해라? 변경 등기합니다. 그럼 합의가 공유로 가는 경우도 공유가 합의로 가든 합의가 공유로 가든 둘 다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 서로 가는 무슨 등기하더라?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있고 없고 다른 경우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변경 등기 안 받아주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갔어요? 공유가 합의로 할 때 무슨 등기 해라? 변경 등기. 합의가 공유로 가도 변경 등기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지분이 있고 얘는 지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는 이렇게 바뀌는 건 변경 등기 안 받아줘요. 이때 무슨 등기 하실까?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요 한 부분이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이거 괜히 얘기했나? 이걸 알면 이거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단독 소유를 마찬가지로 합의로 가는 경우도 공유 합의 아니죠? 공유에서 합의로 올 때 변경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단독 소유가 합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겠네요. 아니 변경 등기 받아주는 것은 공유와 합의끼리만 받아주니까 공유 합의가 아니면 단독 소유가 합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그 뜻이 나온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등기부간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요.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그럼 합의 지분들 다 있죠?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 합의 지분 다 있죠? 예, 그럼 합의 지분은 이전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이때 어떤 등기하느냐? 합의명인 변경 등기하더라. 찾았어요? 왜? 지분 이전 등기 안 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합의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도 변경 등기. 잔존 합의자 중 1인이 된 경우도 변경 등기. 합의자가 추가가 되는 경우도 변경 등기. 합의자가 사망한 경우도 변경 등기. 다음 페이지. 2인의 합의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도 변경 등기니까 외울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합의가 성립한 이후에는 교체가 되든 사망하라든 다 무슨 등기 하셔라? 변경 등기 사유다 보니까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합의가 있다가 보자고요. 한 명이 죽었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2명이 합의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2명이 합의에다 한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단독 소유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합의는 일단 성립한 이후에 합의자가 바뀌는 경우는 다 무슨 등기 하실 것?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왜? 합의자면 이전 등기 안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신나게 많이 나와 있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합의자가 바뀌는 경우는 무슨 등기 하실 것? 합의명인 변경 등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생략하고 고정 넣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틀은 이게 틀이에요. 요걸 잡아내시고 나중에 문제 여기서 많이 냈어요. 4번 냈으니까 이걸 잡아낼 공부입니다. 이것도 한 2번 들으면 알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공유 지분 있어요? 합의 지분 있어요? 총유는 지분 없죠? 요거 가지고 달고 넘어가면서 지분 있는 건 공유와 합의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합의 지분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 지금 강의 나갈 게 아니라 한 5월달쯤 나갈 강의예요. 민법 공부 확실히 된 상태에서. 근데 아직 책이 먼저 실려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리는 것 뿐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9번째 신탁 등기란 말 나오는데 신탁 등기도 쭉 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신탁이란 말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신탁일까? 넘기는 게 신탁일까? 소유권을 자, 크게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답 주고 안 나와요.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신탁이에요. 뭐라고요? 넘기는 겁니다. 이제 여기 또 칠판부터 먼저 보자고요. 본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보고 나서 알고 넘어가서 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 위탁자가 을에게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이게 신탁입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소유자가 되더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신탁인데 등기부터 먼저 하게 되면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해버립니다. 등기부를 딱 닫아버리게 되면 을이 가져온 이유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칸을 반을 쪼개서 갑과 을이 지금 소유권 넘긴 목적은 신탁 목적이라고 밑에다가 신탁이라고 써줘요. 그럼 을이 가져온 이유는 어떤 목적이다? 신탁 목적으로 가져왔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갑과 을이 분명히 신탁을 할 당시에는 신탁을 왜 하는가 둘이 신탁 맺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신탁하는 기간, 신탁관계 종료 사유, 수익자가 정해진 경우 수익자가 관한 사항 등 이런 사항을 쭉 정해놓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정해놓고 약정한 사항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신탁 원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원칙 적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적어주면 어떤 목적으로 신탁했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얘를 등기를 해주게 되면 등기부 양이 많아져 버리니까 얘는 따로 보관합니다. 따로 보관하면서 궁금하면 떼봐라 밑에다가 신탁원부 제 몇 호라고서 적어주는 게 신탁등기 내용이에요. 그 신탁등기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요거를 딱 보게 되면 이제 의리 소유권을 이전 받았는데 어떤 목적이더라? 신탁 목적이죠? 그럼 이 내용이 궁금해요. 어딜 떼보라는 얘기예요? 신탁원부 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요 등기도 요것도 등기부 적을사항을 따로 떼놓고 보관하다 보니까 얘도 법적으로는 광의의 등기부로 인정해주며 법조문상에도 신탁원부 내용도 등기로 본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뭐로 보겠다? 등기부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는 것이 광의 등기부인데 등기부의 적을사항을 따로 떼서 보관할 때 이걸 광의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신탁원부를 내는 것이 목적인데 요 등기할 때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등기 신청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안 해가고 있게 되면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요. 원칙이 단독이 원칙이 돼 대위도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고 근데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등기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는데 이 등기는 한 건의 등기일까 별건의 등기일까? 한 건 별건. 한 건이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는 거 보지 않고도 번호가 하나니까 순위 번호가. 아까 환매 등기는 동시에 들어오되 조등기랑 보기 등기 번호 따로따로 줬잖아요. 그 번호가 따로따로 부여됐다는 얘기는 두 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번호가 하나라는 얘기는 한 건입니다. 신청서도 몇 장 내야 될까? 한 장 내면 되는 거예요. 신청서 한 장 신청서 같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두 장 가져올 필요 없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신탁도 동시에 들어오고 환매도 동시에 들어오는데 신탁은 신청서 몇 장 내고 한 장 내고 환매는 두 장을 냅니다.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 그래서 옛날에 공부할 때 14회 때인가 남자분이 한번 외우시는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신탁은 몇 장 내요? 그러니까 한 장, 환매는 두 장, 아주 환장을 해요 그러더라고. 에? 왜 환장하냐? 환매는 두 장씩 내라도 환장하겠대. 뭔 말이냐 그러니까 신탁은 신청서 몇 장 내면 되는데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는 두 장씩 가져오라 그러니까 환장을 하겠대 아주. 자기 나름대로 암기하는 방법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신탁은 몇 장 내고 한 장 환매는 두 장을 내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 실행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갑이 신탁을 하는데 을이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잘해서 내가 가진 집, 주택이랑 빌딩이랑 토지, 부동산을 한 개, 두 개, 세 개 신탁을 하게 되면 이 신탁원부도 세 개를 내야 하느냐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느냐요. 하나로 묶어 신청해야 될까? 세 개로 따로따로 내야 될까? 왜 몰라? 써놨는데 몇 개를 내야 돼요? 세 개를 따로따로 내야 돼요. 이유는 등기부인가요? 등기부 작성 기본 원칙은 1부동산 1등기주의니까 신탁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매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부를 강조한 이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탁부동산 여러 개라고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어요. 하나로 묶어 신청하는 건 신청서예요. 등기부는 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신청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개 부동산을 맡기자니 못 믿어요. 안 되겠다. 을, 병 둘이 맡아라요.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소유일 경우 신탁법에서는 소유권은 합의로 규정합니다. 그럼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여러 명일 때 소유권은 뭐라고요? 합의. 그럼 수탁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상속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상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합의는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해 갔어요? 합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몇 개 볼 게 더 있는데 그럼 앞으로 누가 소유자인가요? 위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인데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제한이 따라옵니다. 목적에 제한이 걸려버려요. 신청하는 등기가 신탁 원부에 나오는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요.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신탁을 할 경우 내 집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등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모수 걸어놓은 경우.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이럴 경우에 신청하는 게 전세권일 경우는 목적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용익물권이니까 그럼 요건 등기 실행해줘요 등기관이.
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 들어온 경우는 담보권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죠. 이럴 때는 저당권 등기 각하당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 실행을 해주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신탁 등기 끝난 이후에 두 개 더 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럼 갑의 소유권에 압류할 수 있을까? 을의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을까?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가능할까?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가능할까? 현재는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이건 안 돼요.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하면 각하당하게 돼 있고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하면 가능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보증 한번 썼다가 내 집에 경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명의를 싹 바꿔놓잖아요. 명의 왜 바꿔놔요? 주인 바뀌면 옛날 소유권에 압류가 압류 못하니까 바꿔놓는 거 주인을. 그럼 현재 소유권자는 위탁자인가요? 수탁자인가요? 현재 소유권자는 수탁자니까 이 소유권에 압류 들어올 수 있어도 갑의 소유권 압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소유권을 맡긴다고 해야 신탁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할 때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검인 받아라 말아라? 받아야 되죠. 왜? 검인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받아라. 그럼 신탁 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하는 게 검인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농지 취득자 자격증을 첨부할까? 농지일 경우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맡긴다고 이해하시는 거야. 소유권을 넘겨주니까 농지를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취득하는 거네. 당연히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건 안 받는 겁니다.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만. 그럼 신탁계약은 돈 받고 넘기는 게 아니니까 유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이건 언제 받는가 이유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나쁜 점이 신탁 등기할 때는 검인 받고 농지취득 첨부하고 확 외운 다음에 툭 쳐버리면 아씨 까먹었잖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언제 받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니까. 이해 갔어요? 법인 언제 받으래요? 모든 계약 다 받아라 해서 강의했었고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거죠. 첨부해라. 그 다음에 허가는 언제 받으실 거? 공법 공부할 때 유상 계약만 받아라. 그거가 응용식 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채워나가서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탁 등기인데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문제를 또 많이 냅니다. 작년에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자, 책 들어가서 줄 쳐드릴게요.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맡기는 거 넘기는 거? 넘기는 건데 둘째 줄 보니까 수탁자 여러 명일 당시에 소유권은 뭘로 간다? 페이지 372페이지. 맨 꼭대기 두 번째 줄 소유권은 하부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그거 체크해놓고 넘어가시고 신청할 때에는 기여권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이 원칙이다. 작년 3월 달에 개정된 겁니다. 이건 단독 신청할 등기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재신탁이에요. 뭐라고요? 재신탁이 2013년도에 7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신탁을 허용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 달고 들어왔는데 수탁자가 신탁법제 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에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 그럼 새로운 신탁자라는 얘기는 재신탁할 때 새로운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외울 건 아니고 신탁이란 말이 나오면은 단독, 공동, 단독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의 경우는 둘째까지 줄치세요.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 등기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거 등기는 한 건이다, 두 건이다. 한 건이니까 신청서 한 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기억부만 봐드릴게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따로따로 들어온 경우는 방식이 어긋는 걸로 봐서 각하한다.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 신탁, 날짜는 신탁, 기획일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니은번은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디귿번도 안 보셔도 되고,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의 경우 신탁 원보 작성을 위한 정보란 말 나오는데, 신탁 원보는 등기부인가요? 등기부죠? 그 신탁 원보는 여러 개 부동산에 신탁할 때 하나로 묶어 신청해라, 따로따로 가져와라.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등기원인 정보란 말 나오는데, 신탁 계약서예요. 신탁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실 것, 마실 것? 검인 받는다. 찾으셨어요? 검인 받아야 되고, 주모가 좀 허가란 말이 나오는데, 허가는 뒤에 나온 게 있나? 아니, 써두세요. 뒤에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으니까 제3자 허가에서 요거 써두시면 돼요. 검인은 나와. 요 두 개가 없죠? 신탁 등기할 때는 농지취득자 증명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허가는 받을 필요 없으니 이 두 개 써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공정증서, 수익자, 등기사항 다 볼 필요 없고, 5번의 경우에 수탁자 여러 명의 경우 소유권은 뭘로 간다? 합의로 간다고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신탁 가등기도 볼 필요 없고 말소도 볼 필요 없어요. 단독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8번에 신탁 등기와 타등기 관계란 말 나오는데, 기억번에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해라, 실행해라? 신탁 목적에 반하는 것들은 각하합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실행해주고, 신탁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신청한 등기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각하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처분자 등기란 말 나와 있죠? 처분자 등기가 바로 압류와 가압류입니다. 위탁자 소유권은 압류가 압류할 수 있어요? 수탁자에 가능해요? 칠판 보고 대답하세요. 위탁자 소유권은 압류할 수 있다. 수탁자에 압류할 수 있다. 수탁자에 가능하죠. 그래서 등기관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처분자 등기, 강제경매 등기, 임의경매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는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요. 왜? 현재 주인이 누구니까? 수탁자니까. 하지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의한 임의경매 등기나 신탁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 등기 촉탁이 있을 경우는, 이건 언제 들어왔대? 신탁 전에 들어왔죠. 이건 당연히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감을 잡을 때 처음이니까 맡긴다고 하면 다 죽어도 안 나와요. 소유권 넘긴다고 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신탁을 어디서 많이 사용할까? 용도를 알아야 될 거예요. 신탁을 많이 쓰는 경우는 주로 재개발 시행지역이 많이 써요.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 시행지역. 이 지역이 재개발 시행지역이에요. 쪼막한 집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요 집이 이제 A, 요 집 소유자 B, 요 집에 C가 있게 됩니다. 뭐 많이 있겠죠, 집들이. 노후 낙후된 집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고 재개발 사업 승인 떨어졌습니다. 사업 승인 떨어지게 되면 이 재개발 시행지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처분이 금지가 돼 있어요. 못 팔아먹게 돼 있습니다. 분양처분 공고일까지는 못 팔아먹다 보니까 등기부를 가만 놔두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처분이 금지되는데 팔아먹게 되면 문제 생기잖아요.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소유권 신탁 다 돌아버려요. 신탁회사에 다 신탁 들어오는데, 목적은 처분을 금지할 목적도 있고, 그럼 얘네들은 소유권 넘겨주는 일로 다 신탁을 통해서, 그럼 얘네들은 소유권이 아니죠? 신탁회사에 신탁 들어왔으니까. 그럼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일단은 처분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재개발 딱지 팔아먹을 때 등기하고 팔든가요? 공증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넘기기로 약속하든가요? 아직 안 해보셨구나. 신탁, 이 재개발 시행은 딱지 못 팔아먹게 돼 있으니까 팔아먹더라도 등기가 안 돼요. 왜?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날 등기 넘겨주기로 약정을 꾸미고 공증서를 꾸려요. 자기들끼리. 꾸리고 넘어가는데, 꾸리고 넘어가는 만큼 이게 위험이 높잖아요. 위험이 높은 경우는 뭐가 높다? 위험률하고 수익률은 비례하니까 수익은 굉장히 커요.
하지만 터졌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왜? 주어만 딱 두 번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조업원 딱 손댔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옛날에 모지역 김포광이 할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애들 4명이서 공부 같이 했어요. 그러더니만은 자격증 내시 따가지고서 은평고 쪽에다가 재개발 책임지고 중개업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참 꼴같이 안 와가지고서 차를 또 끌고 왔는데 4명이 차를 다 샀어, 한 명씩. 이제 머리 꼭지도 피도 안 말라고 그랜저 딱 끌고 와가지고서 저한테 쌤 밥 사드릴게. 그래서 야 내가 네 밥을 사지 네가 나 어떻게 사주니까 아이 탓이야. 딱 보니까 오 차가 비닐도 안 벗긴 거야. 그래서 돈 벌었냐 하니까 아 요즘에 돈 장사된대. 그래서 어디 가야 돼? 은평구 가야 돼. 어디 재개발 책임져 가야 돼. 그래서 너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유 뭐 괜찮아요. 그러더니 해먹더니만 한 달에 전화가 결번으로 나오더라고. 터진 거죠 사고가. 뭔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 터졌다 난리 나니까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적 첫 번째 목적. 이거 또 하나 목적은 재개발 시행령은 뭘 지을 거예요? 여기다가 장차 아파트 말 다 해버렸다. 장차 뭘 지을 거예요? 아파트 지을 거죠? 말 다 해버리고 물어보네. 자, 아파트 지을 거면은 일단 우리 지자과 배울 당시에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을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에 기억 안 남지만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 해 대지가 돼야 되는데 소유자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의 토지를 합병을 해야 돼요. 합병을 해야 되는데 A, B, C 소유자 다를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으니까 신탁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일로. 그럼 소유권 동일해졌나요? 그럼 다 합병을 해버린 다음에 아파트 짓고 나서 이 칸 하나씩 다 분양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목적이 있어서 나중에 재개발 시행지역은 등기부등본 딱 떼보게 전부 다 신탁 다 들어가 있어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처분을 뭐 하려고? 금지하려고. 또 하나 목적은 소유권이 동일한 합병을 통해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합병을 하려면 소유권자 동일해야 되니까 싹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병을 다 한 다음에 아파트 짓고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재개발 시행지역 내 승인 딱 떨어지게 되면 등기부 딱 떼보는 순간 소유권 신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처분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를 못 해주다 보니까 딱지 넘겨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어쨌든 이때 많이 써먹을 거니까 나중에 중개업하다 참고하실 부분이고 지금 중개사 공부할 때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 신탁 등기 신청은 단독 공동 단독이 원칙이고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탁 부동산은 여러 개입니다. 그럼 신탁 원부도 각각 내야 되는 것이고 수탁자 2명 이상일 경우 소유권은 뭘로 간다? 합의로 간다. 이해 가졌어요? 신탁 받은 다음에 신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등기 실행을 해주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더라. 위탁자 소유권 압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수탁자 소유권 압류할 수 있어요? 네, 그거 가능하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서 처음이니까 신탁은 소유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걸로 이해하시게 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죽겠죠? 이게 맡긴다는 그 개념을 깨야 돼요. 깨야지만 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정리 좀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 봐야 될 텐데 소유권 이외 등기에서 먼저 지상권 나옵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타인 토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할 때 지상권인데 지상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두 가지예요. 지상권의 경우도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권 등기할 당시에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공동신청할 등기이며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랑 범위를 등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목적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이게 기재할 사유가 됩니다. 지금 등기할 사유가 목적하고 범위 등기하라고 써 있죠? 기간, 존속기간 등기하래요? 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기간은 반드시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목적을 정해놔야지만 최단기간 적용받기 때문에 목적은 반드시 등기하는 겁니다. 구조물이 석조나 석회조, 연화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최단기간이 30년, 목적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수목은 30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목적을 등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범위도
하나의 필지 전부를 다 빌려줄 수 있지만 1필지 일부도 가능하니까 범위도 기재하는데 1필지 일부일 당시에는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일부일 도면 첨부하고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더라.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지상권의 경우는 성질이 있어요. 뭐라고요? 성질은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객체란말 쓸게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느냐.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셔야 되는데 지상권의 경우는 1필지 전부에 들어 요거부터 봐야겠다. 이 중에 지상권 할 수 있을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전 아주 옛날에 강의할 때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동일한 원리가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이 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라고 강의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잘못 가르쳐서. 자,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비록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지상권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을까? 일부에 설정할 수는 이제 방앗간 세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부랑은 항상 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 위에 지상권 설정할 수는 이건 없습니다. 항상 얘가 되면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방앗간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제공할 수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배웠죠? 다시 방앗간 세줄 수는 있어도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지분은 정반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엇갈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경우는 농지에 설정할 수 있느냐요. 지목이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 못하는 전세권 등기 못하는 거 지상권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농지에도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남아있으면 좋은데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 있는 땅은 지목이 전도는 답을 한다고 규정이 됩니다. 그럼 농지 위에도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지상권 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건축물이 현재 존재하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요. 현재 나의 생각대로 말씀하자. 자꾸 틀려야 되니까. 현재 건물이 있더라. 지상권 등기할 수 하나 둘 셋.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뭘로 하면 쉬워지느냐. 민법 공부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라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보게 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에게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 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그럼 건물만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 인정돼 버리니까 처분을 등기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죽겠죠 지금? 그래서 이거 강의할까 말까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할까요? 불확정기간이 가능할까요? 확정기간은 이 기간은 지상권의 경우는 최단만 제한하다 보니까 확정기간은 100년을 설정하든 200년 설정하든 상관은 없어요. 다 가능하고 또 산에다 철탑 세워둔 다음에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라고 정해도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문제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책 봐드릴게요. 교재 가니까 여러분 책에서 378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범위란 말 나와 있죠? 범위 찾으셨어요? 네. 그럼 지상권 1필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다 나와 있고 일부일 때 뭘 첨부하실 것? 376페이지 맨 꼭대기 376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일부일 땐 도면을 첨부하실 것 그건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두 번째 지상권은 공유토지 지분에 설정할 수는 없다예요. 그럼 1필지 1부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분풀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중에 지상권 인정해요? 안 하죠. 그럼 비록 무효 등기인 지상권 있다 할지라도 말소하기 전까지는 지상권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저기 빠진 거 몇 개 써놓으면 되겠죠? 농지 설정할 수 있어요? 네, 농지도 설정할 수 있고요. 토지에 이미 건물이 존재합니다.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상권 등기할 수는
있으며 확정기간, 불확정기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등기 실행은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 정보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상권 이전과 말소 등기인데 지상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입니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럼 지상권 이전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지상권자가 의무자죠? 그럼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네요. 그럼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증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인감 내야 돼요? 안 내도 되죠? 앞서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별증도 내야 되고 인감도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되면 등기 필증만 내면 되지 인감은 낼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필증만 내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권을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가 의무자. 이해 갔어요? 그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등기 필증 낼까요? 내겠죠? 인감 낼까요? 안 내겠죠? 같은 개념이니까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필증만 내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앞서 배운 내용 인감만 잘 이해하시면 이 설은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이 좀 왔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구분지상권까지 본 다음에 잠깐 쉴게요. 지상권의 경우는 토지의 지표를 이용하는 지상권이지만 반대로 토지 일정 범위 상한을 이용하는 것이 구분지상권인데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차이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선 또 목적 범위 똑같이 등기하는데 목적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가 있죠.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수목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더라. 요거 하나 빠져야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일반적인 지상권 같은 경우는 범위를 표시하기 위해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면 첨부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 도면은 몇 차원 도면인가요? 2차원 도면이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토지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다 보니까 범위를 표시 못하기 때문에 도면 첨부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에다가 범위만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지상 100m부터 200m까지 이렇게 범위만 적으면 되는 거지 별도로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 이중 설정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구분지상권은 이중 설정할 수 있을까? 이중 설정할 수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 세 가지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목적에서 뭐가 제외가 돼요? 목적은 뭐가 제외가 돼? 수목. 맨 끝에 수목은 제외시킨다 써 있잖아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범위에서 범위를 표시하는 경우는 이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B번의 맨 끝부분에 차려졌어요. 도면 첨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상 100m부터 200m까지 범위만 적으면 되는 거지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입니다. 뭔 말인지 같죠? 그 다음에 실행의 특칙은 다른 건 A번은 뭐 다른 자 동의받으라는 건 민법상 내용이고 B번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B번의 경우에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 개의 구분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요 세 가지가 요 차이점이에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맨 마지막에 나온 D번 계층적 구분건물 특정 계층의 구분소의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가 판례 입장인데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계층적 구분건물에 대해서 계층적 구분건물에 대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는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뭔 말인가 보게 되면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통상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게 되면 5층이 아파트라고 가져갔을 경우 통상적으로 층수의 구별이 없는 게 건축법은 몇 미터가 1층으로 봐요? 4m. 4m가 1층이죠? 그럼 1층 사는 사람은 몇 미터까지 볼 수 있고 4m. 2층 사는 사람은 8m. 얘는 12m로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 사는 높이만큼 요만큼씩 따로 떼가지고 요만큼 구분지상권을 각각 등기할 수 있느냐요? 이건 안 된다요. 왜? 이 공간 전체의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떼어서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2층 사는 애가 A고 1층이 A, B가 2층일 경우 2층 하는 사람 뭐라 그럴까? 얘가 C일 경우는 야 1층 A 너는 4m 이상 쳐다보지 마. 내 공간이니까. 3층 C 너는
8m 밑으로 쳐다보지 마 그러면은 문제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적 구분 건물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제 그거 외엔 나올 거 없으니까 실제로 이 세 개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요거 보시면 되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지역권 등기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와서 다시 보도록 하죠.